네, 앞서 더위 상황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연일 전국을 덮친 폭염의 원인과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서울의 첫 폭염 경보가 지난해보다 무려 18일이나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6월 30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경보로 격상된 건데요. 지난해 서울의 첫 폭염 경보는 7월 25일이었지만 올해는 18일이나 앞당겨졌습니다. 네, 자 올해 폭염특보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좀 빨라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먼저 올해 폭염특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 이 폭염특보는 지난달 27일 이렇게 남부지방부터 시작됐고요. 하루 만에 영남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로 격상됐고 주의보가 이렇게 점차 중부 지역으로 확대되더니 7월 2일에는 이렇게 전국이 폭염특보로 뒤덮였습니다. 강원 산간과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건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요. 지난해 산간과 고지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시점은 7월 25일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23일이나 빠른 7월 2일이었습니다. 네, 밤더위도 만만치 않던데 지금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죠. 네, 지난 밤 사이에도 이 강릉은 최저 기온이 30.8도로 지난 2일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로 초열대야가 관측됐고요. 서울은 지난 6월 29일 이후 8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서울과 강릉뿐 아니라 대전과 광주, 대구, 제주 등 전국 30여 곳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는 동쪽의 기온이 40도에 육박했고 오늘도 기온이 상당히 높은데 자 그럼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더위가 찾아온 이유는 뭔가요? 네, 일기도 화면 보실까요? 예. 상층 5km 부근 일기도입니다. 이 붉은 곳이 북태평양 고기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건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부가 아니라 이렇게 이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입니다. 이 고기압은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이렇게 반죽처럼 늘어나서 붙었다가 떼어졌다가 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태풍이 일본을 향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고기압을 전체를 이렇게 갈라놓으면서 덩어리가 뜯어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공기 반죽에 덮여서 이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서쪽 지역이 또 펄펄 끓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더운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워지는 걸까요? 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2도 안팎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고 이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밀양이 39도를 넘는 등 지금까지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영남과 동해안 등 이 태백산맥 동쪽이 더웠다면요. 내일은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이제 반대로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 기온 그래프 보실까요? 서울의 낮 기온은 지금까지 30에서 32도 수준으로 비교적 덜 더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이렇게 36도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예. 지난해 가장 더웠던 날이 8월 13일에 기록했던 이 36.4도인데요. 이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는 4호 태풍이 더위를 부채질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태풍은 큰 소용돌이기 때문에 보통은 태풍이 북상하면 남쪽에 뜨겁고 습한 수증기를 몰고 와서 더위를 부추기곤 합니다. 이 태풍 예상 경로 보실까요? 이번 태풍 역시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요. 예상 경로를 보면 이렇게 중국 내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화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강도 자체가 강도 1로 약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와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 직격타를 받는 남부는 보통 35에서 36도가 기본인데요. 이번 주 후반은 동풍으로 서쪽 기온만 높고 오히려
오히려 영남 동해안은 30도 이하로 예보됐습니다. 이 기상청이 태풍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서쪽 지역에서는 더위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번 주를 포함해서 당분간은 폭염이 계속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우선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도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날 걸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는 이 태풍의 씨앗이 되는 열대요란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서요. 일부 수치예측 모델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모델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보기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네. 정말 기록적인 더위로 유명한 해잖아요. 1994년, 2018년, 2024년. 그런데 올해가 이 더위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 2018년 가장 뜨거웠던 해였죠. 이 홍천이 무려 41도까지 치솟았고요. 서울도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대부분 8월에 나왔는데요. 올해는 아직 7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밀양이 39도를 넘었고요. 어제 삼척과 강릉, 울진이 39도에 육박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북태평양 고기압이 제대로 확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고기압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견고해진 채로 우리나라로 확장하게 되면 이 폭염과 열대야가 더 강해지고 장기화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폭염에다가 지금 비는 자주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또 가뭄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례적으로 짧았던 장마에 더해서 폭염이 일찍 시작되면서 여름철 가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현재 우리나라 가뭄 지수입니다. 이 파란색이 약한 가뭄, 노란색은 보통 가뭄, 주황색은 심한 가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주로 이렇게 중부와 영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장마가 시작됐던 6월 12일부터 장마 상황을 좀 보시면요. 이 강수량입니다. 이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이 제주 산간에는 이렇게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곳도 있었지만요.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는 이 중부지방과 지방 곳곳에서는 이 강수량이 50mm도 못 미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아직은 가뭄이 심한 수준이 아니고 여름에도 국지적으로 비가 오겠지만 이대로라면 이 곳곳에서 여름 가뭄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장마는 끝난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기상청에서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는 이제 끝났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장마철 같은 폭우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절대 아닙니다. 이 정체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지, 여름철에는 언제든지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 16번 중에 7번이 장마철이 아니었고요. 2022년 서울에 쏟아졌던 기록적인 폭우도 8월 장마철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태풍이나 저기압의 영향으로 언제든지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호우 피해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